대장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4가지 생존 수칙. 여러분, 한 해에 새로운 대장암 환자가 무려 27,000명입니다. 하루 76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는데요. 2024년 사망률은 10만 명당 190명으로 폐암, 간암에 이어 대장암이 3위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2023년 봄 서울 강서구에 사는 61세 박철수 씨는 아침 7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졌어요. 식탁에 흰쌀밥, 김치찌개, 그리고 박철수 씨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이가 아침상에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또 구웠어? 요즘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데 당신이 좋아 하잖아요. 어제 마트에서 할인해서 샀어요. 박철수 씨는 30년 넘게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영업부장으로 승진한 지 5년째. 그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을 급하게 먹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속이 자꾸 더부룩하네. 나이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회사에 도착한 박철수 씨는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거래처와 미팅, 점심엔 삼겹살집에서 회식, 오후엔 또 다른 미팅.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래, 계약 따냈으니까 오늘 한잔 해야지. 소주 2병을 비우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 샤워도 안 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치질이겠지 뭐, 앉아서 일만 하니까. 요즘은 변비가 심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이제는 3, 4일에 한 번씩 겨우 볼 정도였습니다. 변을 볼 때마다 힘을 너무 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변 보기 힘들어 하잖아요. 괜찮아, 바빠 죽겠는데. 병원은 무슨 섬유질 많은 거 좀 해줘. 부인의 권유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도 서랍에 쌓여갔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 동안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데 당신 올해도 안 가려고요? 다음에 가지 뭐,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1개월 전부터는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특히 왼쪽 아랫배가 콕콕 쑤셨습니다. 체중도 5kg나 빠졌습니다. 당신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예요? 응,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박철수 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인이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변기 안이 온통 선홍색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그제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는 박철수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혈변이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월요일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대장내시경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일단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말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혈변, 체중 감소, 복통 모두 대장암 증상이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암이? 말도 안 돼. 월요일 아침 9시 대장내시경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금식에 대장 정결제를 먹느라 화장실을 수십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수면 마취라 아프지 않을 겁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11시 30분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부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분 후 부인이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래? 의사가 뭐래? 일단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보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를 마주했습니다. 박철수 환자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행결장 부위에 약 45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선암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암종이요? 대장암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CT와 MRI 결과를 종합하면 주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됩니다. 3기로 판단됩니다. 3기요? 대장암은 0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3기는 암이 대장벽을 뚫고 주변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수술로 종양과 주변 림프절을 제거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3기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75% 정도입니다. 그럼 25%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병실로 돌아온 박철수 씨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난 30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대 후반 영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도 하고 등산도 즐겼습니다. 30대에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빠졌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많아졌습니다. 40대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삼겹살, 갈비, 소주 일주일에 3, 4일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체중이 75kg에서 88kg로 늘었습니다. 여보, 고기 좀 줄이고 야채 먹어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나 원래 체질이 이래.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어. 부인의 잔소리를 흘려들었습니다. 50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늘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벌써 3년째 안 갔잖아요.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 끝나면 갈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망쳐놨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중년 남성 10명 중 최소 3, 4명은 박철수 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암이었습니다. 의대 교과서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80년대부터 육류 섭취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1970년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52kg에서 2020년 546kg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장암 발생률은 놀랍게도 똑같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반드시 소장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왜 암이 거의 생기지 않고 대장에만 집중적으로 생길까요? 바로 균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균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대장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약 300조 마리의 세균이 대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균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유산균 같은 유익한 균과 부패균이라 불리는 해로운 균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패균들은 우리가 먹은 고기, 특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할 때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전체 대장암의 70-80%가 좌측 대장, 즉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이곳이 대변을 만드는 부패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이제 박철수 씨가 아침마다 먹었던 삼겹살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은 담즙을 분비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은 담즙이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2단계 소장에서 지방 소화를 돕고 남은 담즙이 대장으로 내려옵니다. 3단계 대장에 있던 부패균들이 이 담즙을 분해합니다. 이때 2차 담즙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4단계 이 2차 담즙산이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5단계 손상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데 이게 용종입니다. 6단계 용종이 50년에 걸쳐 서서히 암으로 변합니다. 박철수 씨가 30년 동안 고기를 즐겨 먹었다면 그의 대장은 30년 동안 매일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기 구울 때, 특히 직화로 구울 때 표면이 타면서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살짝 탄 부분이 더 고소하다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탄 부분이 발암물질입니다. 대장 속 부패균의 활동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변 냄새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의 대변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대변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의 주범이 바로 단백질이 부패할 때 나오는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들입니다.
실험 결과는 비타민C를 전혀 따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대변을 분석했더니 50% 이상이 부패균이었습니다. 반면 하루에 6g 이상의 비타민C를 식사와 함께 복용한 사람은 90%가 유산균 등 유익한 균으로 바뀌었는데요. 비타민C가 대장 환경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비타민C가 부패균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유익균이 번성하는 환경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섬유질 부족입니다. 박철수 씨의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흰쌀밥, 고기, 김치. 여기서 제대로 된 섬유질이 얼마나 될까요? 섬유질은 대장에서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대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대변량이 많아지면 독성 물질의 농도가 희석됩니다. 둘째, 장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발암물질이 대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섬유질을 먹고 자란 유익균은 부티르산 같은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 대장을 보호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이 모든 보호 기전이 무너집니다.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서 독성 물질 농도는 높아지고 접촉 시간은 길어지고 부패균은 더 번성하게 됩니다. 박철수 씨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운동 부족은 직접적으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대변이 빨리 배출됩니다. 앉아서만 생활하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로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수록 발암물질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집니다. 3일에 한 번 변을 본다면 매일 보는 사람보다 3배나 오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비만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세포 증식을 촉진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는 4가지 수칙만 제대로 실천하면 대장암을 8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제1수칙 하루 6g 이상 비타민C를 식사마다 복용하라. 비타민C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3가지 메커니즘 중 가장 강력한 효과는 바로 소화기암, 특히 대장암 예방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C가 위장에서의 발암물질 차단합니다. 위에서 음식 소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위산과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비타민C는 이 과정을 차단합니다.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기 전에 무력화 시킵니다. 또한 위에 서식하는 헬리코박터균의 병원성도 차단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뿐 아니라 여러 소화기 문제를 일으키는데 비타민C가 이를 억제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용이 체내 흡수되기 전, 즉 위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한 양으로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장 미생물 환경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비타민C를 하루 6g씩 복용하면 대장균의 90%가 유익균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대장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 500mg 이하를 복용하면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1000mg 이상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대장으로 내려가 대장 속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부패균은 죽고 유산균은 번성합니다. 대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비타민C를 6g씩 복용한 사람은 90% 가까이 유산균으로 바뀌었고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은 50% 이상이 여전히 부패균이었습니다. 세 번째, 흡수된 후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비타민C는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의 DNA가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활성산소입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높여서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내고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을까요? 복용량 하루 최소 2000mg, 이상적으로는 6000mg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100mg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궤열병을 예방하는 최소량일 뿐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대장 환경을 바꾸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하루 2000mg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저녁 식사 때 1000mg입니다. 위장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서
하루 6000mg을 목표로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2000mg씩입니다. 비타민C는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 먹습니다. 공복에 비타민C를 먹으면 위장장애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섞여서 내려가야 위장에서 발암물질을 차단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찬 먹듯이 비타민C를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나누어 아침, 점심, 저녁 3회 먹습니다. 흰 알약은 1000mg인데 먹기는 좋지만 사실 가루로 된 비타민C가 흡수율이 높아 더 좋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그냥 입에 넣고 물로 삼키세요. 비타민C 대용량 초기에 설사나 속이 울렁거림이 생기면 복용량을 줄이세요. 몸이 적응되면 차츰 늘려가면 됩니다. 제2수칙 붉은 육류를 주 300g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최소 500g 이상 섭취하라. 고기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먹습니다. 주 300g 이하는 세계암연구기금의 권고사항입니다. 주 300g이면 하루 평균 약 43g 삼겹살 두세 점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공육은 아예 피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강력한 발암 작용을 합니다. 가능하면 아예 먹지 마세요. 아이들 도시락에도 넣지 마세요. 같은 고기라도. 직화구이, 바비큐, 숯불구이는 독성이 최악입니다. 팬에 굽거나 가장 좋은 것은 삶기, 찜, 수육입니다. 채소와 과일 하루 500g 이상 드십시오. 500g이면 사과 2개나 바나나 5개 혹은 배추김치 한 접시에 샐러드 한 접시, 과일 1개입니다. 섬유질의 3가지 효과는 첫째, 대변이 부피를 늘립니다.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해 대변량이 두세 늘려 발암물질을 희석합니다. 둘째, 장통과 시간을 단축합니다. 섬유질이 많으면 대변이 부드러워지고 빨리 배출됩니다. 셋째,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섬유질을 먹고 자란 유산균은 장에서 강한 항염증, 항암물질을 만듭니다. 채소는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깻잎에 양배추, 배추, 빨간 주황색인 토마토, 당근, 호박, 파프리카 보라색인 가지, 양파, 비트. 이런 채소들은 베타타카로틴, 리코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항염증, 항암작용을 합니다. 과일은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니 가능하면 그대로 드십시오. 제3수칙 매일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운동하라. 운동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첫째, 운동하면 장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대변이 빨리 배출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 통과 시간이 30-40% 짧습니다. 둘째,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세포 증식을 촉진해서 암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암의 온상입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은 자연살의 세포 NK세포의 활성을 높입니다. 이 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합니다. 운동은 최소 하루 30분, 주 150분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암학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운동은 땀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해야 합니다. 대장 건강에 특히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로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아침 저녁에 3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보폭을 넓게 팔을 크게 흔들며 걷습니다. 더 강한 효과를 원한다면 조깅을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등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좌식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무직이라면 1시간마다 일어나 5분씩 걸으세요. 점심 후 10분 산책합니다. 집에서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스쿼트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서 합니다. 60대 김영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년 전 대장 용종 제거 후 의사가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15분, 한 달 후 20분,
2달 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매일 집 근처 공원을 40분 걷습니다. 빠르게 걸으니 땀이 흐릅니다. 작년 대장 내시경 결과 깨끗합니다. 용종도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영희 씨의 말입니다. 제사 수칙 50세부터는 매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에서 시작합니다. 용종에서 암이 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50세부터 50년마다 가족력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50세에 첫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용종이 없으면 50년 후 재검사를 합니다.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으면 3, 5년 후 재검사합니다. 부모 형제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있다면 3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55세 이승훈 씨는 회사 대변 자멸검사 양성이 나와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았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꼭 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 상행결장에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는데 조직 검사는 고도 2형성을 동반한 선종이었습니다. 의사는 2, 3년 후면 암으로 변했을 겁니다. 만약 그때 미뤘다면 2, 3년 후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대변 자멸 검사는 선별 검사일 뿐이라 민감도가 50% 정도입니다. 즉 용종이나 조기 대장암이 있어도 절반은 음성으로 나옵니다. 대변 검사가 음성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대장 내시경입니다가 보고 의심되는 부분은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진단 2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종양이 있는 대장 부분과 주변 림프절을 제거했습니다. 5시간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거한 림프절 12개 중 3개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3기가 확실했습니다. 회복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동안 12회의 항암제 투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지옥 같았습니다. 구역질, 구토, 탈모, 온몸의 통증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2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이후 병원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이제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 식단은 잡곡밥, 현미 보리 귀리에 된장찌개 두부 애호박,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사과 반개, 비타민C 2000mg입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2주쯤 지나니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맛이 느껴졌습니다. 잡곡밥이 고소했습니다. 점심 식단은 잡곡밥, 생선구이 고등어나 삼치 작은 토막, 샐러드 한 접시, 나물 2가지, 배 반개, 비타민C 2000mg입니다. 회사 근처 한식 뷔페를 찾았습니다. 샐러드와 나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회식을 가도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에 가도 상추쌈만 먹었습니다. 부장님, 왜 고기를 안 드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야. 너희도 조심해. 저녁 식단 잡곡밥 반 공기, 두부 반모, 쌈채소 상추, 깻잎, 양배추 한 보따리, 나물, 토마토, 비타민C 2000mg으로 가볍게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항암치료 기간에도 비타민C 복용을 권장했습니다. 항암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비타민C가 도움이 될 겁니다. 박철수 씨는 하루 6000mg을 복용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2000g씩 순수 분말 비타민C를 구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취가 심했던 대변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환풍기 틀어도 냄새가 심했는데 이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변을 봅니다. 변도 굵고 부드러웠습니다. 힘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도 피로감이 덜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은 침대에서 거의 못 일어나는데 박철수 씨는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한 달 후 의사가 운동을 권했습니다. 이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주차는 하루 10분, 2주차는 하루 15분, 3주차는 하루 20분, 4주차는 하루 25분, 2개월 후 하루 30분. 지금은 매일 집 근처 공원을 빠르게 40분 걷습니다. 식사 후에도 20분 산책합니다. 수술 1년 후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제발이면 어쩌지 전이 됐으면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깨끗합니다.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서도 용종 하나 없습니다. 대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박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박철수 씨는 주말에 아내와 함께 등산하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고기는 주 1회 100g 이하만 먹습니다. 그것도 삶거나 쪄서 먹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미숙 씨, 저도 이제 비타민C를 먹어요. 하루 4000mg씩이요. 그리고 남편 따라 아침 산책도 같이 해요.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큰딸 32세 박지은 씨. 아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검진 받았어요. 다행히 괜찮았고 이제 식습관 바꾸고 있어요. 직장 동료 김 과장은 부장님 보고 저도 대장 내시경 받았어요. 1cm 용종 2개 나와서 제거했습니다. 부장님이 제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현재 박철수 씨는 64세입니다. 수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88kg에서 72kg로 16kg 감량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입니다. 암 진단받은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어요. 그때 3기로 진단받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4기로 발견됐을 거예요. 그럼 이미 늦었겠죠.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합니다. 30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에. 박철수 씨는 이제 회사에서 건강 전도사로 통합니다. 후배들에게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장 내시경 받으라고 권합니다. 비타민C를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나눠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돈, 명예, 지위 다 소용없어요. 오늘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대장암은 불운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선택하고 운동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건강검진을 미루기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대 수칙을 요약하면 1. 비타민C 하루 6000mg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2000mg씩 순수 분말 형태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물과 함께 삼킵니다. 2. 붉은 육류주 300g 이하로 먹고 가공육 완전 배제합니다. 채소와 과일 하루 500g 이상의 잡곡밥으로 바꿉니다. 3. 하루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합니다. 4. 50세부터 대장 내시경 받고 5년마다 재검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하세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이미 70세인데 지금 바꿔서 뭐가 달라져? 아닙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80세, 90세에도 대장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박철수 씨는 3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은 증상 없을 때, 건강할 때 예방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이 여러분을 위해 오늘 투자하세요.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수칙을 실천하세요. 10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웃고 계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